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안정적인 삶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뜻이고, 창업에 대한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는 뜻이며, 창업 욕망이 있어도 아이디어나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직장인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은 임원이나 사장이 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공채 신입사원 중 임원으로 0.7%만 가능하며 부장까지 18년, 임원까지 22년이 걸립니다. 나의 사장을 더 큰 부자로 만들기 위한 무한 경쟁의 탑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프로젝트 실패나 줄을 잘못 서면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가는 것이 꿈이라는 말을 믿고 싶지 않다. 나는 그들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죽어라 공부한다는 것이 괴롭다. 청년들이 현실을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성공 확률 0.7%에 도전하고 그나마 50세에 은퇴를 해서 차 걱정, 학비 걱정을 하는 인생에 올인하겠는가? 대학 졸업 후의 삶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은 부모님을 비롯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합니다. 결국 성공의 지표가 취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대기업 입사 후 대리 정도가 되면 현실을 파악합니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임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40대 초반부터 퇴사 압박을 받는 선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졸업자들이 대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 남들이 시키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이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와 사회와 대학이 앞장서서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들을 적극 돕는다. 이스라엘 청년들의 꿈은 미국 나스닥 상장이다. 이미 나스닥에는 수도 없는 이스라엘 회사들이 상장하고 있다. 무려 40% 회사가 이스라엘인 소유다. 이스라엘 도서관이 토론의 장이 되어 매우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한 모습을 담은 다큐를 봤던 게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주입된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를 더 많이 맞추는 게 우등생입니다. 이스라엘은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과 접목을 시켜 상대방과 토론합니다. 결국 세상에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 문화 덕분에 유대인들이 세상을 혁신시킨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한국 청년들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꿈꾸지 않고 건물주가 꿈일까? 부모의 잘못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특이한 도전 정신을 후츠파 정신이라 부르는데, 후츠파란 뻔뻔하고 당돌하고 저돌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뜻한다. 어려서부터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저항하고 따진다면 이 아이가 사업가가 될 아이다. 이런 아이에게 도전과 창업을 격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주지 못했기에 유능하고 창의적인 아이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가 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방적 주입을 요구하는 교육 방식은 학생들에게 생각할 틈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하며 성장합니다. 결국 자기 철학을 쌓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로 성인이 되어 남들이 좋다는 것, 남들이 하라는 것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문제점과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도 대한민국 교육은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공평하게 모두가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결국 무엇 하나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돈 버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성실함, 자기 인식, 자기 철학, 평소 생활 습관 등등 나의 모든 요소들이 종합된다는 것이죠. 탁월한 삶을 살다 보면 부가 쌓이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열심히만 하지 않고 나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객관적 평가를 수반하면서 성공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달이나 내년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 돈을 벌고 투자하는 것도 노력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진지하게 삶을 살아야 겨우 자리를 잡는 것이 인생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월급만 받고 살면 앞으로의 내 인생 뻔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고 퇴근 후 세컨잡을 운영하면서 삶을 바꿔버려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뒤처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예민하게 직시해야겠습니다.
나는 책이야말로 여전히 삶의 가장 좋은 도구라고 믿는다.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자료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 책이 주는 내밀한 정보를 따라갈 수 없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한 달에 20여 권의 책을 산다. 독서는 단순 정보의 수준을 넘어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는 구독자의 이목을 끌만한 내용들을 아주 빠른 시간에 내놓습니다. 반면 저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수십 년 혹은 평생 동안 그들이 축적해온 지식과 지혜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듬고 정리하여 가장 질이 좋은 상태가 됩니다. 독서 없이는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을까? 아니다. 책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부자의 길을 만난다. 책을 읽기만 하는 것으로 가치를 얻어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수차례 상기하고 나에게 맞춰 생각하고 현실에 매칭시키고 행동까지 해야 그 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 이스라엘의 토론식 교육 문화의 결정적인 차이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철학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